이번 주는 환경 문제를 성찰하며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주간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구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지 CPBC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교계 유일의 탄소 중립 중점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센볼 여자 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전국을 돌며 월요 시국기도회를 연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서울대교구 총무 강현우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보편교회는 이번 한 주를 찬미받으소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3년째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함께 걷고 있기도 하죠. 탄소중립 선언부터 여러 환경 연대 활동까지 생태적 회심을 위해 한국 천주교회도 부단히 노력해왔는데요.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 지난 2년여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신앙인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조물 보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제안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발맞춰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건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앙인들의 기후위기 시계는 조금 더 빠르게 흐릅니다. 수원교구는 전국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목표보다 10년 일찍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 춘천교구 등 교구 공동체는 물론 가톨릭계 학교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당과 신자 단위의 활동도 여정 속에서 더 활발해졌습니다. 성당 곳곳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햇빛 농사에 나서는 본당들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전교구의 활동은 가톨릭 환경상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대전교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구, 수도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대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난개발 문제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연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청원운동으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행동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게 3년차로 접어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남은 여정 동안 더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과 과감한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공동체나 주일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제 단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사무적인 측면에서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고민한 것들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CPBC 김형준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센볼 여자 고등학교. 교육부로부터 올해 탄소 중립 중점 학교로 선정된 40개교 가운데 유일한 천주교계 학교인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의 식판이 말끔합니다. 잔반 버리는 곳에 줄선 봉사자들은 이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센볼 여자고등학교의 탄소 중립 실천 현장입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제가 먹을 만큼 딱 덜어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봉사활동 하기도 좋아하는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직접 스티커를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보람찼던 것 같고요. 받은 스티커는 학급별 참여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실 입구에 부착됩니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학년별 그리고 반별로 활동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반 친구들이랑 같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통해 팀워크도 기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참여 열정에 학기당 소정의 격려금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중요하고 정말 절제하는 그 소비,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런 세계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각성이 이제 저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실천을 하게 됐죠. 샘폴 여고는 학교 사회 환경교육 기반 확충과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환경 공동체 구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운영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이 측면에서는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을 비롯해 잔반 등 학교 부산물 재활용, 음식물 분리 처리 등을 통한 자원 절약 등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탄소 중립 활동의 주인공이 되는, 나아가 환경보호 활동의 주역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 자치의 차원의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비롯해 텃밭 가꾸기, 태양열을 활용한 수경 재배, 빗물 저금통, 자원 재활용 분리 배출 등이 구체적인 실천 노력입니다. 학교 자체 구성원들이 환경에 대한 좀 더 환경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정말 에너지 절감을 이루면서 친환경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미영 교장 수녀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고 공존과 공생을 실천하는 내 안에서 내 방식으로 실천하는 거라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깊이 인식하면 좋겠어요. CPBC 김영규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시국미사가 진행된 지도 벌써 2달 남짓 됐습니다. 그 사이에 불교와 개신교계 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서울대교구 총무를 맡고 있는 강현우 신부와 함께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의정부에서 시국 기도회가 열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네. 월요 시국 기도회 취지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우리는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체절명의 비상한 때라고 생각을 해서 뜻을 모아서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나라가 너무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부동산,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여겨져서 사제의 양심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죠. 모심과 살림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는 자리라서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이 목자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그러한 모범이고, 대통령도 그러한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바로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만인 앞에서 맹세했던 바를 모조리 배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태원 3사에서 죽게 만들었고, 양곡관리법을 거부함으로써 농민들을 무시했고, 또 작년 이맘때 노조는 북핵보다 위험하다라는 발언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함으로써 이번에 양 열사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유사일의 굳은 일과 힘든 수고를 도맡게 되었으면서 또 게다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천하지대 본 우리 농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품어주는 자애를 기대했지만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오히려 그가 모시려고 살리려고 하는 대상은 안에서는 1%의 부자와 대기업, 밖으로는 오히려 미국과 일본 뿐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사건을 온 국제사회가 비웃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본과 관련된 문제도 다 그렇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누군지 뭔지 모를 그 국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으니 도무지 참여는커녕 개선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게 반복되거나 서 나쁜 일들이 벌어질 게 명약관화하니 이제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퇴진을 명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월요 시국 기도의 취지 들어봤는데 지금 불교와 개신교계 인사들까지 시국 선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시국 선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요. 신자들과 또 시민들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싶네요. 예.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종교인들의 투신이 참 큰 몫을 해왔죠. 사실 대학생들과 종교인들이 나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 우리라도 나설 수밖에 없겠죠. 예, 분명 종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과 시민사회분들, 일단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니 후련하고 갈증이 풀리게 되었다고 하시고, 또 나서기 힘든 일에 먼저 우리가 나서주니 너무 고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터지는 문제들을 매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성명서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여기저기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전해주셔서 들어봤는데, 지금 뭐 사실 현 정부의 시각이 과연 종교계 인사들의 어떤 목소리로 인해서 바뀔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예, 물론 윤 대통령과 지금 정권이 제 발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주인이 해야죠. 새 들어 살던 이가 어지럽히고 간 집을 청소할 사람은 오직 주인뿐입니다. 그동안 동네 논밭 다 떠내려가게 생겼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던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의 폭주는 점점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결국 고통과 불행으로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멀쩡하던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시국 민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월요 시국 기도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 이야기 하시는데 소위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복음의 기쁨 184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국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고, 국가 사회 지도의 안녕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껴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사제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사제가 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십자가를 마주 대할 때 십자가는 하늘의 뜻을 실어 나르는 멍에가 될 수 있다고
그 십자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국미사는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이제 6월 첫째 주 인천교구 주안일동 성당이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요. 8월 15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서울대교구 총무를 맡고 계신 강현우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